안녕하세요. 좌파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은 그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그것을 일반 고등학교로 전부 다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그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일반고로 전환했던 이 뉴스가 왜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사고와 특목고는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는 우선 선발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를 만들 때는 좀 전부터 아이들을 일단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왜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요. 한 3천만 원 간다고 그러거든요. 3천만 원.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양극화가 된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뭔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설립 취지가. 지금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는 목적이 명문대를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버렸어요. 명문대를 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 양극화가 벌어졌고 경제적 양극화가 벌어졌고 또 설립 취지도 어긋나서 이제 이것을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버려서 일반고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비등하죠. 그래서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찬성이 약 43%, 반대가 37% 정도 나와서 비슷비슷, 어떻게 보면 찬성 쪽이 더 높다고 하겠죠. 이제 또 이것을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서민 저소득층에서는 찬성이 많아요. 찬성이 많아. 그 다음에 중산층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는 것에 대한 반대가 높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가지고 왔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강남권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파락군이라고 했잖아요. 파락군. 그래서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쪽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많은 쪽에 분산을 시켜버렸죠. 많은 쪽이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강남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자사고나 특목고 있는 쪽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단도 이렇게 교육 양극화 또 설립 목적에 어긋나서 이것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불통을 띄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수요를 분산을 했는데 이제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어지니까 굳이 그 동네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 동네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말해서 학원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수요가 다시 몰릴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얘기하죠. 일자리. 또 교통 얘기합니다. 교통.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
안정적인 생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부동산 가격을 견인해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결국은 부자 동네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부자로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봐봐요. 그 전에는 평창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창동. 지금도 부자들은 평창동에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였어요? 압구정동이었어요. 압구정동. 그런데 지금은 어디예요? 삼성동이나 대치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군이.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결국은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학군이 있는 동네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해낸다. 대치동에 가보세요. 대치동은 교통 좋지 않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목동입니다. 목동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목동은요, 또 학원이 쫙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명문고를 갈 수 있습니다. 또 중계동은 어때요? 중계동은 지하철도 없어요. 지하철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계동, 상계동에서 중계동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거기에 대형 평형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견인해내는 것은 저는 학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 부분 분산시켰던 것이 특목고와 자사고였는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다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은요, 제가 블로그로도 글을 올렸습니다. 자포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글로 한번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으니까 이 유튜브 방송만 보고 다 알 수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네의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는 대치동. 근데 대치동 쉽지 않잖아요. 대치동 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목동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외원이 전부 다 노후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건축해야 되고, 근데 재건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쉽지 않고 조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계동, 이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꼭 그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송파도 있죠. 송파. 그 다음에 요즘에 강동구에서는 명일동, 강동구는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집들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마곡 쪽에는 내발산동 이런 데가 또 어디가 있어요? 또 마포 이런 데 학원이 좀 발달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다. 근데 대치동, 목동 같은 경우는 또 금액대 자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중계동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가가 발달한 부동산의 지역의 부동산이 좀 들썩인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연말이 다가오고 우리 카페에서는요 12월 14일 날
송년회를 해요. 송년회를 하는데 이때에 호가 경매도 합니다. 호가 경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에 가입을 한 일반 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1월 9일 날 우리 회원들이 서울 실거주를 통해서 재테크를 한 내용이 특강이 있으니까 이때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11월 20일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투자 포인트 카페에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목고와 자사고를 통한 부동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